사느냐 죽느냐 반도체 그것이 문제로다. 앞으로 우리 미래 반도체에 달려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정말 빡세게 붙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이 ASML과 같은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니케이 아시아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경쟁 이제 피할 수 없는 누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대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위를 점할 것인가 반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방어를 뚫고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가 첨단 반도체인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목표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100% 중국산 장비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한 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표는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에 당장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의하면은 SMIC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과정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 장비들을 국내 장비로 대체하는 데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분석에 의하면은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총 매출은 2019년 이후 약 5배가 증가했고요. 반도체 생산 과정의 대부분에 있어 중국은 이제 글로벌 선두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예외적으로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리소그래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수 교수가 경제 전문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공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리소그래피 어떤 과정일까요? 네, 그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해서 고리로 된 배선층이 겹겹이 쌓여 데이터와 전력을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프로세스는 1000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70개가 넘는 층을 포함하여 100km가 넘는 배선을 우표 크기의 약 1.5배에 달하는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 위에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상 초월인데요. 리소그래피는 빛을 사용해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것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집적회로 제작에 사용되는 얇고 둥근 형태의 판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러한 트랜지스터와 금속 배선 패턴을 층층이 새겨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웨이퍼에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서 이 반도체 제작 공정에 들어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철저히 마스크라든지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먼지라도 아주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리소그래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네, 리소그래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현재 가장 최신의 리소그래피 기계는 극자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극자외선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극자외선을 거울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로 향하게 해서 수십억 개의 미세한 트랜지스터를 패턴을 새겨넣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극자외선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당 5만 개의 그 작은 주석 물방울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주석 물방울에 대해서 2번의 레이저를 쏜다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레이저는 주석 물방울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레이저는 주석 물방울을 이온화된 기체로 만드는
그걸 이제 플라즈마라고 네. 부르는데 플라즈마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플라즈마는 그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약 40배 더 뜨거운 22만 도에 도달하면서 극자외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극자외선이 생성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되겠는데요. 생성된 극자외선은 역사상 가장 매끄러운 거울을 통해 수집되어서 실리콘 웨이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울이 아주 정밀한 거울이 되겠는데요. 이 거울의 결함은 1조분의 1m 단위 측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는 이 거울을 만약에 독일의 크기와 같이 확대할 경우에 있어서 결함이 1mm도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정밀도의 거울이 되겠고요. 이러한 거울은 자이스라는 독일의 광학회사와 협력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MBC 구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화를 바꾸는데 자이스에서 그렇군요. 바꾼다고 네. 했는데 네. 뭐 거기서 알이 안 왔대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만드냐고 바쁜가 봅니다.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한 그 현재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픽 기계는 만약에 집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달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공을 맞출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밀도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연히 뭐 이러한 기계니까 매우 비싸고 그렇죠. 크기도 큰데요. 가장 최신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는 무게가 150톤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14m, 높이가 4m, 폭이 4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기계가 되겠고요.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의 관계자들은 이 장비를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장비다.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대의 가격이 최신 장비가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큰 장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외국 업체에 배송하려면 여러 대의 747 항공기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 유일하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 되겠고요. 독점 기업입니다. ASML은 리소그래피 기계 생산에 있어서 약 5,000개 이상의 전문 공급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소그래피 정말 하나의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게 뭐 정부라든가 또 법체계라든가 기업이 굉장히 조화롭게 그 연결이 되면서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 또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뭐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ASML 어떤 기업인가요? 네, ASML은 1984년 네덜란드 전자 대기업인 필립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죠. 필립스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 인터내셔널의 합작 투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필립스와 네덜란드 정부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서 존속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ASML은 EUV 이게 바로 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가 되겠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기계를 2006년에 생산을 했지만 상업적 생산에는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가서야 거의 10여 년 이상의 노력을 해서야 겨우 이제 상업적인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도약으로 인해서 ASML은 리소그래피 기계 생산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터프츠 대학의 역사 교수이자 칩 워라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유명해진 크리스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은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는 유럽, 미국,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공급망을 활용하고 아까 5,000개의 공급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급망을 활용해서 재료과학, 물리학, 제조, 디자인, 과학과 같은 분야를 모두 활용한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러한 복잡한 기계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개발 과정이 너무 길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계를 이러한 그 기술은 물리학, 공학, 화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고 ASML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술에 투자했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론티어 정신을 ASML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립스가 여기랑 합작을 했군요. 네. 그 반도체 제조업체 ASM과. 네, 근데 2000년 초반에 그 지분을 전부 처분해서 지금 필립스가 그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필립스가 제가 그 브라운 면도기하고 필립스를 쓰는데 브라운이 더 좋아가지고 필립스가 반도체 만드냐 바쁜가? 그건 아니고 지금은. 네, 지금은 지분 다 처분했고. 네, 2000년대 초반에 오래전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바쁘지도 않은데 네. 면도기는 브라운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 그렇군요. 중국은 그러면 리소그래피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워낙 그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서 ASML의 이 기계, 극차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 기계는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2024년 5월에 3,440억 위안, 달러로 하면 약 480억 달러 규모의 빅펀드로 알려진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소그래피 공급망 강화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이 기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그 빅펀드 또 탁월한 수많은 인재들, 그 정부의 아주 일방적인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리소그래피 장비, 중국이 기술 자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전히 큰 격차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중국 국내 리소그래피 장비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중국의 경우에 작업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러 교수는 터프시 대학의 밀러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결국 이런 종류의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언제인가로 10년 후에 개발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격차가 큰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국이 중국 축구가 이제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도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네. 그 기술도 분명히 그런 격차가 있군요. 네, 그 단기간에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우리 시민사회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